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학종을 보는데 내신이 우상향해. 네. 어떤 책은 우향을 해. 근데 네. 평균은 같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학종에 과거에는 반영되었던 것 중에서 현재는 미반영되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요거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2022학년도 올해 입시죠. 그래서 수상 경력이 우리 너때만 선생님도 그 학생들 평가하실 때 보시면 예, 있어요. 수상 기록이 쫙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올해 학생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상 경력을 한 학기당 하나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총 6개만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해봐야 어쨌든 6개만 넣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로 희망사 항목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뭐가 되고 싶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서 올해 졸업하는 이제 고3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희망사 항목이 아예 대학에 제공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선생님, 이거는 나도 좀 할 얘기가 있긴 있는데 네. 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을 생기부에 넣을 때 도움이 되나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너때말 친구들이 이제 너때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책을 보고서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회 정동훈 교수님이 이거 썼어. 이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 대답해야 되는데 정답은 없지만. 네, 정답은 없는데 그 질문한 학생의 여기서 포인트는 학과 교수님이 쓴 책?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과 교수님이 쓴 책. 독서활동 기록을 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우리가 만약에 알아본다. 독서만 가지고 만약에 독서만 가지고 이 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과 교수님의 책을 읽을 정도면 상당히 진로 성숙도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알아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이 쓴 책을 읽었다면 그 이전에 해당 학과와 관련된 독서활동 또는 다른 기록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관련 독서 기록 1학년 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3학년 때 뭐 학과 교수님 쓴 책을 딱 이렇게 도배가 됐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 학생의 독서활동 기록이 타당할까? 납득할 만한 과정의 독서활동을 바탕으로 학과 교수님의 책까지 읽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미디어니까 1학년 때도 저널리즘, 방송사 이런 거 읽고 2학년 때도 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방송과 관련된 OTT 읽고 3학년 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너때만 책이 있거나 이러면은 긍정적이지만 그렇죠. 갑자기 생뚱맞게 닥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지. 나오면 여러분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런 점에서 네. 그럼 어쨌든 그 분야를 공부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좋긴 하지만 꾸준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렇게 잘 연계되어 있느냐가 역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내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잠깐 나온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학종에서 내신을 볼 때 네.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를 잘하는 친구가 좋을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좋을까? 아까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좀 전형의 취지나 인재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A라는 학과를 만약에 준비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A라는 학교에 지원할 때랑 같은 전공인데 B라는 학교랑 지원할 때 학교마다 가진 그 학교의 인재상과 달라. 그 전형에서 원하는 전형 취지가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은 전공이라고 해서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학교의 인재상과 전형 취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인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원하는 전형이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정 부분을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전형이다. 라고 하면 그 전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네. 예.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학종을 보는데 내신이 우상향해. 네. 어떤 책은 우향을 해. 근데 네. 평균은 같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일단은 평가는 이제 저희가 선발 기준, 평가 기준은 동일하죠. 프리즘은 똑같죠. 그렇지, 학점발이.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추이가 올라간다. 그러면 학업 역량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점점 올라가는데 열심히 한 거죠. 그 그렇지. 자체로. 응. 하지만 그 자체로 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고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뭐 세특이나 이제 다른 내용까지도 다 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혹시나 내신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학업 역량의 우수성은 내신 등급에만 있고 뭐 그런 성적 추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이 장려되면서 소인수 과목, 그러니까 이제 13명 미만이면 소인수 과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경우는 사실 내신 등급 받기가 사실 의미가 없지 별로 사실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소인수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사실은. 사실 자기가 정말 이거 배우고 싶고 관심 그렇지. 있고 지적 탐구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 그렇지. 학생은. 그래서 이 학생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선택을 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배우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맞아. 근데 맞아. 거기 안에 있는 내용, 의미, 이 학생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생이 공부하려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맞아.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딱 종합적으로 내신 보는 가지고서는 그렇긴 하진 않는 것 같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전형인 거죠. 네. 간단한 질문 선생님. 네네. 특목고 네. 일반고 뭐 자사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네네. 일반고랑 무슨 차별점 이런 거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어때요?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질문을 많이 민감한 해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 뭐 일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많이 음.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면접 블라인드 평가가 이제 기존에는 되었다가 작년에는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돼서 고교 유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 이름도 가려지고 네, 지원자 이름도 가려지고 그래서 고교 유형이 블라인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교 유형보다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는 넘어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기 다른 학교마다 밥상을 다르게 차려놓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뭐 학교의 뭐 설립 취지에 따라서 맞아. 뭐 밥상을 뭐 우리 학교도 이제 미디어 학과나 다른 학교 미디어 학과랑 커리큘럼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이 어떻게 선택했냐, 어떤 거를 골라 먹었냐,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과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제 각기 다른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렇지. 성장하느냐, 교육에는 맞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맞죠. 예. 오케이. 자, 네. 서류 전형 통과했어. 네. 이제 면접에 왔습니다. 네. 어쨌든 1차 통과를 하긴 했지만 네. 자소서나 내신이 좀 부족한 친구도 있고 또 뛰어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면접에서 이렇게 싹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합격 당락이 결정되고 뭐 이렇게도 하나요? 어때요? 면접이 그만큼 중요하나? 저는 네, 자기소개서나 뭐 내신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단계 통과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좋지. 이제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면접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부족했더라도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을 본 거죠. 그래, 맞아. 예, 서류 종합평가에서. 그래서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서류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올려보낸 거거든요. 면접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자기의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부분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소명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노력들,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의 부족한 점을 기회입니다. 메꿀 수 있는. 네, 그래서 서류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는 면접에서 이 사정관이 이 학생의 나의 장점과 강점을 또 잠재력을 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뭐 부족한 점은 또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그렇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만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질문은 어떻게 자소서에서 주로 이렇게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희망 진로, 우리 학과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